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안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한 1년 정도를 계속 진행했던 아주 제 나름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일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나흘 정도 지났는데 몸이 너무나 홀가분하고 얼굴이 폈고 기분이 내내 좋으며 무엇이든지 할 의욕이 생겼고 실제로 의욕이 생겼고 또 이것저것 실천하고 있고 그런 윤택한 삶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담과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의 질을 얼마나 저하시키는가를 제가 몸소 어떻게 좀 체험을 해본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말에 오랜만에 녹음기를 켜봤어요. 네. 사실 내내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뭔가 사람이 생기발랄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녹음기 켜봤자 너무 막 부정적인 얘기들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어떤 음습한 상태로 사람이 계속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켜봤자 뭐 남욕이나 더 할까? 남욕밖에 더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자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난 기념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돌아왔어요. 사실 녹음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녹음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짬짬이 중간중간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그냥 마저 편집을 해서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제 기억을 한 3월? 4월? 이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잖아요. 물론 뭐 그래도 올려도 되지만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막 왕가 사는 남자 본 얘기하고 겨울에 지역 축제 다녀온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이제 반팔 입고 나시 입고 해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겨울 축제 얘기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나중에 너무 급하면 뭐 그런 걸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이브로 하나 해둔다 생각하고 네 그냥 새롭게 신선한 내용으로 녹음을 해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오후 반차를 썼어요. 이렇게 반차를 쓸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여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후 반차를 쓰고 평소에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자 해서 전날 밤부터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 나 막 어디 가지?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제가 막 별 찍어놓은 게 막 1000개가 넘거든요. 거의 환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별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는데 고민을 했죠. 회사 근처에 있는 동네를 좀 탐방을 할까.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좀 핫플레이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가보고 싶었으나 퇴근하면 집 가기 바빠가지고 못 갔던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왜 이렇게 쉬는 때에는 회사 근처에 있기가 싫을까요? 그곳이 천국이더라도. 그래서 회사 근처가 아니라 좀 새로운 동네로 가봤어요. 평소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포인핸드 경의 숲길점이에요. 아마도 서강대 앞에 있는, 네, 그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포인핸드라는 곳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포인핸드가 그 유기견을 구조하고 입양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기견을 실제로 만나보고 또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약간 카페 겸 좀 입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7시인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는 가기가 좀 어려워서 내내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좀 힐링도 하고 싶고 이왕이면은 좀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작은 돈이지만 돈도 쓰고 시간도 좀 혼자 보내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기 포인핸드를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 겸 제가 강아지를 보고 온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강아지 두세 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새끼 강아지예요. 너무너무 작은 강쥐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을 못 뜨는 정도의 그런 강쥐들은 아니고요. 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몇 달 정도 된 친구들이냐면, 제가 간 날에는 까뭉이라는 까만 강아지가 있었고, 3개월 추정이래요. 근데 꽤 그래도 커요, 크기가. 그리고 모찌라는 하얀 강아지가 있었고 3개월 됐어요, 이 아이도. 근데 두 아이 다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좋았던 점이 그곳의 규칙이 강아지들을 억지로 깨우거나 막 만지거나 들어 올리거나 그다음에 뭐 간식을 줘서 유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지기 수월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아지를 위한 공간인 거죠. 막 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공간들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도. 왜냐하면 그냥 너무 많고 애기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강아지를 억지로 스킨십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금지해 놓아서 굉장히 쾌적하고 좀 안전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강아지에게도 안전하고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분들한테도 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는 5,5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커피가 아닌 차나 음료들도 있거든요. 한 5,000원에서 7,000원 그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료를 사면은 동그란 플라스틱 코인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옆에 있는 통에 넣으면 사료가 든대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넣음으로써 사료 기부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피를 사면 그 커피가 후원금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강아지들 산책 봉사도 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실제로 모찌가 갑자기 거기 있는 직원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네스 같은 걸 채워서 밖에 데리고 나가시더니 좀 이따가 혼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찌가 산책 봉사 하시는 분이랑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산책 봉사 신청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6월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월 거 오픈하면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포인핸드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구글 폼 같은 걸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좀 강아지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키울 여건이 안 되지만 강아지를 만나고 싶고 또 실제로 도움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산책 봉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이용 시간 제한이 있어요. 주말에는 1시간 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후기 같은 거 보니까 평일에는 괜찮았는데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갔을 때 그 웨이팅 그 태블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주말엔 인기 많구나 싶었고 실제로 가보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귀엽다. 네. 한 마리는 좀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 같았고 경계를 막 하고 조심스럽게 막 탐색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한 마리는 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여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쪽으로 와주셔가지고 또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애기들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다들 막 핸드폰 들고 막 사진 찍기 막 급하고 저도 사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좀 점잖은 그런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네.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책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카페인데 강아지가 있는 그 강아지를 입양할 수도 있는 그렇게 좀 여러 의미로 네,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얼 했냐. 저도 혼자 갔거든요. 반차니까. 정말 너무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 정말, 네, 혼자 있고 싶다는 느낌 뭔지 아시죠? 직장인분들. 회사 사람들이 나쁘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내 하루 종일 뭔가 사람이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부대끼면서 일을 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음성으로도 문자로도 너무 많은 말들을 해서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혼자 카페를 갔는데 저는 뭘 했냐.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될 책을 좀 읽었습니다. 네. 이번에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내 심장을 쏴라이거든요. 이 책이 2009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정유정 작가님 책을 부끄럽게도 한 권도 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선호하는, 재밌어하는 분야의 장르의 아니면은 소재 주제의 글이 아니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님 책들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번에 독서 모임을 하니까 또 좋은 점이 다른 분이 먼저 읽어보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굵었어요, 내용이. 네, 책이 엄청 굵었어요. 저는 좀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와, 진짜 진짜 길었고 그렇게 긴 한국 소설을 정말 오랜만에 읽었다. 정유정 작가님이 굉장히 사실 묘사에 굉장히 좀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어디서 누가 평가하신 거 봤어요. 그리고 또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 쓸 때도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경험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쓰신 것 같았어요. 뒤에 작가의 말을 봤을 때. 네. 혹시 틀렸다면 나중에 댓글로 정정해 주세요. 아무튼 이게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청춘의 이야기인데 벌써부터 뭔가 약간 좀 에너지가 느껴지죠. 토요일이 독서 모임이었는데 금요일부터 거의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이렇게 두꺼운 줄 모르고 금요일까지 미루고 있다가 하루를 남겨놓고선 이렇게 부랴부랴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핸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품을 막 쩍쩍 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곳에서는 또 다 읽지는 못해가지고 네, 집에 와서 또 마저 읽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근 24시간 안에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힘들게 읽었다. 책 읽는 게 정말 노동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또 이제 일이 끝나니까 마음도 몸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녹음해보자 싶어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만약에 팟캐스트 녹음하면은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끄적여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할지 써놓은 거 보면서 이렇게 수다 떨고 있어요. 이번 녹음은 제가 거의 약간 원테이크처럼 녹음해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미 지금 중간중간에 말을 굉장히 많이 절어가지고 또 편집하게 생겼네요. 제가 예전에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발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다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발음도 엄청 또박또박 하셔서 팟캐스트 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네. 정말 다른 팟캐스터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대단하고 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하루 일상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역시나 여전히 유튜브이지만 제 애정도는 유튜브보다 팟캐스트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편안하고 제가 더 좋아하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제가 그렇게 포인핸드에 있다가 한 2시간쯤 있다가 경의선 경의 숲길 여기를 좀 산책했어요. 그래서 좀 걷고 여기 동네 너무 좋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보고 근데 막 15억, 20억 막 이래. 그래서 바로 또 덥고 또 벤치에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좀 먹었어요. 약간 영국 하이드파크, 미국 센트럴파크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네 파리 샌느강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나무 푸릇푸릇한 거 보면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사실 현실은 뭔가 어디선가 나는지 모를 약간 요상한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비둘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비둘기를 싫어해요. 다른 새들보다 비둘기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한 마리가 푸르륵 날라와가지고 주변을 탐색하는 거예요. 뭐 하나 부스러기 안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입에 막 우겨넣고 나는 여유를 더 즐기고 싶었는데 비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났어요. 근데 꼭 어딜 가면 그렇게 좀 부동산 가격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냥 궁금해요. 이런 거 얼만가. 나도 좀 넘볼 수 있나? 괜한 헛된 희망을 품고 네이버 지도를 누르고 부동산을 보면서 가능할까? 약간 설레는 그 순간을 좀 잠깐 즐긴달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약간 어른력 0.1% 상승. 약간 요런 느낌? 그런 맛으로, 네, 부동산 보는 거죠, 뭐. 진지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볼 줄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큰 일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끝날 때쯤에 어느 순간부터는 막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완주해야 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나 완주할 힘이 필요해 이렇게 느낀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펼쳐질 나의 윤택한 삶을 막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일할 때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약간 좀 프로젝트성의 일이라 가지고 이게 좀 끝나는 어떤 시점 같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A 프로젝트 하면서 뭐 B 프로젝트 시작하고 그러면서 C 프로젝트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좀 굴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끝이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계속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이어지는 일들인데 유독 이번엔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고 생각을 하니 이 일에 제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정성을 쏟아부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 보니까 좀 스스로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뒷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가열차기 시작하고 나서는 뒷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방어 기제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는 뒷심이 부족하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집중을 해서 실수 없이 끝내자 막 이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거 끝난 뒤에 나는 제대로 나 이거 선물해 줄 거야, 나 자신한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멀티를 잘 못해서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다른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많이 못했어요. 물론 사진첩 보니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놀긴 했지만 뭐랄까 진짜 에너지가 막 크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포인핸드 카페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적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랑해볼게요. 또 말을 해야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말하면은 뭐 언젠간 또 하겠죠? 그리고 그냥 일단 이거 적는 것부터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버킷리스트 하면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커피를. 그래서 예전에 한번 혼자 그 드립 커피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따고 싶었던 자격증인데 이게 평일에 퇴근하고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루를 온전히 써야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면서 살 것인가. 이제 미루면서 살지 말자. 좀 이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바리스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민간 자격증이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무엇을 따든 저는 그냥 커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뭔지 취향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만 하면 돼서 사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안 나와도 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왕이면은 뭔가 하나 좀 찡이 있어야 보람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찡 주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이트보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코스트코에서 아버지가 그 스케이트보드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거 혼자 막 공원에서 연습하고 막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여자애가 없었어요. 타봤자 다들 롤러브레이드 아니면 자전거였는데,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공원에 나가거나 아파트 앞에서 놀면 막 지나가는 어른들이 막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어렸을 때는 조금 부끄럽고 뭔가 민망해서 많이 발전시키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늘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걸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배워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미루지 말자! 스케이트보드 한번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찾아보니까 때마침 저희 집 근처에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있길래 좀 배워볼까? 거기를 일단 생각했고, 숨고 같은 데 보니까 거기도 원데이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본 정도, 다리 얹어서 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딱 하루 안에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쌩쌩 달리는 그 기분. 물론 제가 쫄보라서 넘어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다쳐서 아프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제가 잘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또 안 해보는 거 한번 해보면서 또 전두엽을 또 활성화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좀 자기계발 영상을 많이 보는데, 지연된 보상을 사람이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돼서 오는 보상? 좀 이렇게 늦게 어떤 과정 후에 오는 보상 같은 게 등산 이런 거고요. 즉각적인 보상이 쇼츠 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거.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보상을 느꼈을 때 그 기쁨에 점점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크게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의 어떤 감각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마비가 된다기보다는 그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지연된 보상을 좀 실천을 하자. 그런 것들이 뭐냐? 내가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느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 바로 팟캐스트 꾸준히 하기예요. 네. 자주 하기 말고 꾸준히 하기. 내가 이 끈을 놓고 있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팟캐스트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좀 그 물꼬를 트는 1단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고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좀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반기에는 더 가열차게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동화 쓰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동화가 있거든요. 난 이걸 무조건 써야 돼, 막 이렇게 엄청 의미를 담아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문득. 이거를 그래서 동화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좀 그걸 해보려고 해요. 큰 틀에서의 흐름은 짜놨는데 디테일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정말 쓰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머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거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챗GPT겠죠? 하지만 그걸 쓰지 않고 오롯이 내 머리와 내 궁뎅이로 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동화를 써서 좀 이제 공모전 같은 게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여는 동화 공모전. 그런데 한번 응모도 해보고 싶어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nem으로서 이 내 목표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좀 설레잖아요. 기대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삶에 더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달리기랑 등산이에요. 제가 최근에 달리기를 한 번 했고 등산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한창 러닝이 유행일 때 저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 나오면 유튜브 돌리고,
채널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저한테는 흥미가 안 가는 내용이었어요. 네. 뭐랄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각자 관심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거의 그 수준의 어떤 활동이 저한테는 러닝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정신이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는 달리고 싶어. 달리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뛰고 싶어. 몸이 힘들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개운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달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져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요즘사에 호연지기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달리기 하시는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분께서 제가 성함을 한번 찾아볼게요. 몸서관이라는 것도 하고 계셔서 내가 팔로우했어요. 김상훈님. 네, 상훈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훈님도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가 되게 힘든 일을 겪은 뒤에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약간 얼핏 감이 알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은 인터뷰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기를 했고 하반기에 좀 더 달려보자. 땀도 내고 다리를 아프게 하고 몸도 쑤시게 하고 이렇게 몸이 아픔으로써 좀 더 살아있는 감각을 느껴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등산. 네. 제가 최근에 인왕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더 더워지면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아주 친밀한 친구와 인왕산에 다녀왔는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등산을 하러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나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뭐랄까 뿌듯함? 그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 등산도 제가 정말 관심 없는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반기에 저는 내가 안 할 것 같은 일들을 하자.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안 했던, 미뤄왔던 일들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등산인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된 보상이 왜 좋은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대전에 있는 산을 다녀왔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데도 체력이 진짜 저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 워낙 날다람쥐라서 저 때문에 이 등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뎌졌었거든요. 애들이 엄청 많이 기다려주고 저는 무릎도 굉장히 아프고 이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막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간 친구랑은 좀 천천히 등산을 했어요. 몇 시까지 내려오자 이런 목표 없이 물론 하긴 했죠. 근데 목표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이때쯤 내려온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대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도착 시간을 예상하고 출발을 했지 목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속도대로 천천히 올라가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좀 더 빠르게 움직여 볼 수 있을 땐 움직여 보고 그런 속도로 가니까 등산이 정말 좋은 거예요. 또 다른 게 이렇게 뭐랄까 목표한 게 없다 보니까 마음도 편했어요. 몇 시까지 내려오자, 어디까지 가자 이런 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담도 덜하고 그 과정이 더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는 이렇게 풍경도 구경하고 그런 여유도 있고 그래서 등산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걸 저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정상까지 갔는데 그 뿌듯함과 쾌감이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만.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에너지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강아지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구경했다. 되게 살아있는 기분이다. 내가 흘러가는 어떤 시간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직까지 있어요. 네, 버킷리스트가 또 있는데 마지막 저의 버킷리스트는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기입니다.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면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집은 아니고 저는 뭐랄까 약간 문화 공간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 목표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향해 제가 막 복두복두 걸어가고 그걸 위해 막 엄청 가열차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의 열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서 조금 더 가벼워요. 내 목표나 꿈보다는. 네. 아무튼 그런 나만의 공간에 대한 상상을 종종 하곤 해서 하반기에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 가는 것도 참 좋아하고 서점이나 소품샵이나 이런 공간을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소비자의 마음으로 그런 데를 봤다면 요즘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생산자의 입장으로 그런 데를 좀 바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해외여행할 때 그냥 여행하지 말고 유학하는 기분으로 해라 이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어요. 소울정이라는 크리에이터 분의 유튜브였고 제목이 여행 말고 유학을 가세요. 이건희 회장에게 배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법이라는 콘텐츠였어요. 한 15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본 건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에 돈을 자연스레 많이 쓰기 마련이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저도 지금까지는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은 곳 가고 음악이 있는 곳 가고 예쁜 소품, 아이템들, 커피 파는 곳들을 가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거를 이제 나만의 공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심어 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한번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딜 가더라도 어떤 가구를 쓰고 어떻게 배치를 했고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녀보고 싶어요. 네, 잘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의 공간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거를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할 거면 막 퇴사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막 싶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미리 조금씩 준비해놓고 때를 기다리면 정말 그 때가 왔을 때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여기 거실 불 다 켜놓고 녹음했는데 너무 밝으니까 바이브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만 켜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높은 텐션이 아니라 잔잔바리한 텐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랄까 저는 좀 코미디 팟캐스트를 지향하고 싶거든요. 나 웃긴 팟캐스트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좀 이렇게 잔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웃기고 싶은데. 최근에 동료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 못한다는 소리에 별로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일 못한다? 죄송합니다. 또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떡해 이게 내 한계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앞에서 대놓고 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들으면 상처일 수는 있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면 일 못하세요. 일 좀 잘하세요. 이것 좀 저렇게 좀 하세요. 단도리 있게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 잘해보자 하고 여전히 나는 못할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에 왜 이렇게 안 웃기세요? 재미없어요. 노잼이에요. 아픔나 졸려 지루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 그럼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 뭐? 내가 재미가 없어? 어쩌라고요? 님도 재미없으세요. 이러면서 인성 빠탄 나는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 정말 웃긴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늘 동료들이 얘기를 해요. 왜 맨날 이렇게 웃기고 싶어 하냐. 그래서 어떤 상상만 하면 제가 재밌어야 되는데 웃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거기서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튀어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거든요. 이게 나의 늘 디폴트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웃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들 정말 쉽게 살았다. 죄송합니다. 왜냐, 나한테 웃음은 생존이었기 때문이야. 네.
네, 팟캐스트 그래서 나 웃긴 팟캐스트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네, 노잼 정립 하나 하네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게 아니어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할 얘기들을 좀 쭉 적었고 그 얘기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네, 이반리 장만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유진 감독님의 작품이고 독립영화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도 제가 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반리 장만옥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너무 웃겨. 진짜 이거 잘 돼야 돼. 이유진 감독님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 또 찍어주셔야 돼. 코미디 영화 또 찍어주셔야 돼. 아니면 찐한 로맨스 또 찍어주셔야 돼. 네, 이 이반리 장만옥이란 영화가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재미가 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은 한번 뭐 예고편이나 아니면 영화 정보나 뭐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고 가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컨텐츠의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반리 장만옥 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아, GV로 봤는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올해 중에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아요. 영화도 웃기고 GV도 너무 웃겼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다시 영화 보면서 마음 편하게 낄낄낄 웃고 오고 싶습니다. 네, 저는 N차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왜? 이 영화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여름에 좀 크게 웃고 싶다 싶으시면은 아주 따뜻한 가족 영화, 아주 따뜻한 우리네 동네 이야기, 네,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강추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탈하게, 평온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